미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믿고 안 믿고는 당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나 같은 경우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가 겪은 일 때문이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 일을 겪은 그 해는 내가 삼재라는 것이 들었다는 해였다. 할머니를 포함한 부모님이 올해는 운이 좋지 않으니 꼭 조심하라고 새해 첫날부터 당부하셨다. 그리고 설을 쇠고 며칠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할머니께서 어딘가를 다녀오시더니 대뜸 나한테 집을 나가서 혼자 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점장이가 내 운수를 보더니 집에서 함께 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다는 것이다. 직장생활 5년 동안 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혼자 독립생활을 하는 것이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소원을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로 해결된 셈이었다. 난 부랴부랴 원룸을 구해서 이사를 했다. 그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어느 금요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즐긴 나는 밤 11시가 다 돼서 나의 보금자리인 원룸으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날씨가 춥던지 몸이 꽁꽁 얼어 있었다. 나는 보일러를 틀고 욕조에 물을 받아 따끈따끈한 물에 몸을 담갔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스르르 잠이 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꿈속에서 그런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인지 알 순 없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라며 눈을 떴다. 수증기로 꽉 찬 욕실 안은 이상하게 싸늘한 기온이 감돌았다. 물은 아직 따뜻한데 이상하게 한기가 드는 것이다. 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욕실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내 몸은 얼어붙고 말았다. 내가 담그고 있는 욕조 안에서 무언가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검정색의 무언가가 있었다. 동그란 물체가 출렁이는 물결을 따라 움직였고 조금씩 돌아가더니 뭔가가 반짝 빛났다. 이미 얼어버린 나의 몸은 꼼짝도 못하고 둥둥 떠있는 그 물체를 뚫어지게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리고 이내 돌기를 멈춘 동그란 그것은 아래쪽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섬뜩한 미소를 띤 입이었다. 검정색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이었고 반짝이는 것은 눈동자였다. 남잔지 여잔지 알 수 없는 그 머리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눈과 마주치자 입가의 미소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여기 있으면 못 찾을 줄 알고 이 할망구가 꾀를 냈구나. 그런데 이걸 어쩐다.
몸뚱이를 가져오지 못해서 데려갈 수가 없네. 난 너무나 무서워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욕조 옆의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벽에는 커다란 거울이 붙어 있는 걸 깜빡했다. 어차피 거울을 통해 보일 텐데.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난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는 또 다른 욕조가 있었고 검정색 옷을 단정하게 입은 목이 없는 몸이 공중에 떠서 어떤 여자를 욕조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힘차게 끌어올릴 때마다 마치 내 몸이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다. 거울 속 욕조에 있는 사람은 발버둥 치고 있었다. 하지만 끄집어내려는 몸뚱이의 힘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았다. 어깨 축제를 세게 움켜쥐고는 번쩍 욕조 위로 들어올렸다. 어깨는 깊은 상처가 있어 피를 흘리고 있었고 팔과 다리는 이미 힘이 빠져나간 듯 몸통에 덜렁덜렁 매달려 있었다. 그걸 본 순간 난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욕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난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원룸 가까이 사는 회사의 친한 동료 집에 있었다. 동료의 말에 의하면 내가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맨발로 뛰어왔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핸드폰을 받으니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난 충격과 함께 몹시 혼란스러웠다. 어젯밤 나에게 있었던 일과 할머니의 죽음, 불가사의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할머니의 장례가 끝나자 부모님은 나를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마음이 안정되고 생활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온 어느 봄, 따사로운 햇볕에 말린 빨래를 개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던 날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할머니는 어쩌면 너 대신 돌아가셨을지도 몰라.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 물음의 엄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내가 원룸의 욕실에서 이상한 일을 당하던 그날, 할머니는 평소에 안 하시던 목욕을 했다고 한다. 그것도 11시가 넘어서. 할머니가 목욕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욕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욕실 앞에 가봤더니 할머니는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지르고 계셨다. 날 데려가라, 안 돼 이놈아. 엄마는 얼른 욕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는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꼼짝을 하지 않았다.
안 된다 이놈아. 차라리 날 데려가라 이놈아. 욕실 안에서는 알 수 없는 할머니의 고함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문이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자 엄마는 다급하게 아빠를 부르셨고, 아빠는 몸으로 욕실 문을 부딪혀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문은 꿈쩍하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의 괴성은 뚝 멎었고 손잡이를 돌려보니 찰칵하고 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할머니 어깨에는 무언가로 핥힌 것 같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에는 많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할머니는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상태였고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난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소름이 끼치고 공포에 휩싸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사진을 본다. 사진 속에서 할머니는 걱정하지 말라는 듯 미소를 머금고 날 지켜보고 계신다. 그날 밤 할머니와 싸웠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할머니는 날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것일까?